매년 봄이면 동네 곳곳에서 로터리 경운기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돌아온 새들의 지저귀음과 함께 이 시즌을 알리는 소리죠. 헛간에서 무거운 기계를 끌고 나와 오일을 점검하고 시동줄을 당긴 뒤 다음 주말 내내 흙과 씨름하며 보냅니다. 깨끗한 도화지처럼 보일 때까지 잔디나 잡초가 자란 땅을 뒤엎습니다. 마치 정직한 노동처럼 느껴지고 무언가 좋은 일을 하고 있다는 기분이 듭니다. 신선한 흙과 휘발유 냄새가 코를 찌르죠. 그리고 일주일 정도는 정원이 매끄럽고 검게 빛나며 완벽하게 심을 준비가 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3주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생각해 보세요. 잡초가 폭발적으로 자라납니다. 단순히 민들레 몇 송이가 아닙니다. 채소가 자라는 속도보다 훨씬 빠르게 초록색 양단이 깔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7월이 되면 공들여 만든 그 폭신했던 흙은 햇볕에 갈라지는 단단한 경반층으로 변합니다. 물은 그저 겉돌며 흘러내릴 뿐이죠. 그래서 당신은 다시 경운기를 끌고 나오거나 괭이를 잡고 잡초를 베기 시작합니다. 교란의 굴레에 갇힌 것입니다. 땅을 갈고 심고 잡초를 뽑고 물을 주지만 흙은 매 단계마다 당신과 싸우는 것 같습니다. 만약 정원 가꾸기가 전쟁처럼 느껴진다면 그것은 당신이 재배 계획 대신 전투 계획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힘으로 흙을 부드럽게 만들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쇠날로 폭신한 흙을 만들어야 식물이 잘 자란다고 들었죠. 하지만 당신의 땅 가장자리를 한번 보세요. 아무도 잔디를 깎거나 땅을 갈지 않는 숲의 경계선이나 오래된 울타리 쪽을 보세요. 그곳으로 가서 잎사귀 아래 땅 속에 손을 넣어 보세요. 보통 부드럽습니다. 정원이 바짝 말라 있을 때도 그곳은 보통 축축합니다. 그곳에는 일하는 기계가 없는데도 나무들은 80피트 높이로 자라고 덤불은 무성합니다. 자연은 로터리 경운기 없이도 수백만 년 동안 식물을 키워왔습니다. 그리고 자연은 단단한 진흙층 때문에 고생하지도 않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연은 위에서 아래로 토양을 만듭니다. 잎이 떨어지고 풀이 죽고 가지가 떨어집니다. 이 모든 것이 지표면에 쌓여 분해됩니다. 지렁이와 미생물들이 그것을 먹으러 올라왔다가 유기물을 땅속으로 끌고 내려갑니다. 그들이 당신 대신 경작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들은 공기와 물이 땅속으로 이동할 수 있게 수십억 개의 작은 터널을 만듭니다. 우리가 그 땅을 경운기로 갈 때 우리는 돕는 것이 아니라 그 일꾼들이 사는 집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물을 머금는 곰팡이 구조를 갈기갈기 찢는 것이죠. 우리는 수천 개의 휴면 상태인 잡초 씨앗을 빛으로 끌어올려 깨우고 그들이 자라기에 최적의 침대를 제공하는 셈입니다. 이것이 바로 땅을 간 정원에서 잡초가 항상 승리하는 이유입니다. 저는 당신이 흙과 싸우는 것을 멈추기를 바랍니다. 경운기를 영원히 치워버리세요. 우리는 정원을 건설 현장처럼 취급하는 것을 멈추고 숲의 바닥처럼 대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자연의 층을 모방한 영구적인 화단을 만들 것입니다. 우리는 땅을 파 내려가지 않을 것입니다. 위로 쌓아 올릴 것입니다. 이것은 노동을 무시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는 흙을 뒤엎느라 허리를 다치지 않도록 초반에 노력을 집중시키는 전략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장화 아래에 있는 땅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꾸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땅을 일구는 것보다 시스템에 영향을 공급하는 것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제가 정원을 만드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즉시 쇼핑 목록부터 떠올립니다. 그들은 목재더미, 비싼 삼나무 판자, 아연도금 철제 모서리 혹은 나사 한 봉지를 상상합니다. 높은 화단, 이 곧 구조물을 직접 만들어야 하는 상자라고 생각하죠? 저는 지금 바로 그 오해를 바로잡고 싶습니다. 영구 화단은 상자가 아닙니다. 철물점에서 사는 제품도 아닙니다. 그것은 땅을 어떻게 대할지에 대한 당신의 결정입니다. 잡지에서 본 것처럼 옆면이 아예 없이 흙만 쌓아 올려서 화단을 만들 수도 있고 그 효과는 똑같습니다. 마법은 목재가 아니라 영구성에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왜 토양이 딱딱해지는지 이야기해야 합니다. 왜 매년 봄마다 땅을 갈아야 한다고 느낄까요? 토양이 압착되었기 때문입니다. 빽빽하고 조밀해졌죠? 그렇게 되는 주된 이유는 간단합니다. 당신이 그 위를 걷기 때문입니다. 잡초를 뽑거나 수확하기 위해 전통적인 고랑정원에 들어설 때마다 당신은 흙 속의 모든 공기를 밖강으로 밀어내고 있습니다. 지렁이가 만든 작은 터널들을 무너뜨리고 있는 것이죠? 스펀지를 벽돌로 바꾸고 있는 셈입니다. 인간은 무거운 존재입니다. 뒤꿈치에 불과 몇 평방인치의 그 모든 무게를 실을 때 당신은 한 시즌의 가뭄보다 더 큰 피해를 주는 것입니다. 영구하단 시스템은 정원의 근본적인 법칙을 세워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장화를 위한 자리와 뿌리를 위한 자리를 구분하고 이 둘은 절대 겹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식물이 자랄 구역인 특정 스트립을 지도화할 것입니다. 이곳은 어떤 상황에서도 다시는 발자국을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다음 화단 사이에 통로를 정합니다. 이 길은 당신과 손수레, 그리고 도구들을 위한 공간입니다. 이 통로는 마음껏 짓밟아도 됩니다. 사실 통로를 다지는 것은 잡초를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되니 좋습니다. 하지만 화단은 신성한 구역으로 남습니다. 일단 이렇게 분리를 하고 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식물이 자라는 흙위를 걷지 않기 때문에 흙이 결코 압착되지 않습니다. 압착되지 않으니 흙을 폭신하게 하려고 땅을 갈 필요도 없습니다. 흙은 계속 부드러운 상태를 유지합니다. 5년 동안 관리된 영구 하단에 손을 넣어보면 팔꿈치까지 들어갈 정도로 흙이 느슨하고 부드럽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흙을 만졌기 때문이 아니라 그대로 두었기 때문입니다. 겨울에는 서리가 흙을 부풀게 하고 여름에는 뿌리가 길을 열게 두었으며 그 위를 밟아 그들의 노력을 되돌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삽 한 번 들기 전에 필요한 정신적인 전환입니다. 정원을 잠재적인 식재 공간인 하나의 커다란 사각형으로 보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정원을 마치 집의 평면도처럼 영구적인 조경으로 보기 시작해야 합니다. 복도가 있고 방이 있는 것과 같습니다. 복도에서 잠을 자지 않고 벽을 통과해 걷지 않는 것처럼 말이죠. 이러한 지형에 전념할 때 토양 구조 문제는 영원히 해결됩니다. 토양의 구조가 방해받지 않고 성숙해질 수 있기 때문에 정원 생태계는 매년 더 좋아질 것입니다. 이제 토대를 마련해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저지르는 첫 번째 실수는 토양이 아니라 위치에 관한 것입니다. 이 화단들은 가능한 한 부엌문에서 가까운 곳에 두어야 합니다. 상추 한 잎을 따기 위해 백야들을 걸어가야 한다면 결국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아침 커피를 마시면서 정원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가까울수록 더 잘 돌보게 됩니다. 하루에 최소 6시간 이상 햇빛이 잘 드는 곳을 골라 모서리를 표시하세요. 단순하게 생각하십시오. 30인치 너비는 쉽게 넘어갈 수 있어 화단의 좋은 표준입니다. 팔이 길다면 4피트도 괜찮지만
그보다 넓게 만들지는 마세요. 균형을 잃고 식재구역에 발을 딛지 않으려면 너무 멀리 몸을 뻗어야 하는 상황은 피해야 합니다. 자리를 표시했다면 삽을 가져오지 마세요. 잔디 깎는 기계를 빌리지도 마세요. 잔디를 그 자리에 그대로 두는 것이 사실 계획의 일부입니다. 우리는 시트 멀칭 혹은 질식시키기라고 불리는 기술을 사용할 것입니다. 카드보드가 많이 필요합니다. 가전제품 매장, 자전거 가게 혹은 재활용 센터로 가세요. 색깔 있는 잉크가 있는 번쩍이는 광택 박스 말고 평범한 갈색 카드보드를 구하세요. 모든 포장용 테이프와 플라스틱 라벨을 제거하세요. 테이프는 분해되지 않으며 그대로 두면 5년 뒤에 당근을 수확하다가 테이프를 뽑게 될 것입니다. 그 카드보드를 가져와서 풀이나 잡초 위에 바로 덮으세요. 풀이 길다면 먼저 평평하게 짓밟으세요. 당신은 지금 암막 커튼을 만드는 것입니다. 식물은 생존을 위해 빛이 필요합니다. 빛을 차단하면 식물은 죽습니다. 아주 간단하죠? 하지만 꼼꼼해야 합니다. 카드보드 한 장을 놓을 때 다음 장과 최소 6인치는 겹치게 하세요. 작은 틈이라도 남기면 풀은 그곳을 찾아낼 것입니다. 공기를 찾으려는 듯 그 틈 사이로 뱀처럼 기어 올라올 것입니다. 넉넉하게 겹치십시오. 카드보드를 다 깔았다면 호스로 푹 적셔주세요. 카드보드가 무거워져서 땅의 윤곽에 밀착되고 바람에 날아가지 않게 해야 합니다. 이 젖은 카드보드 층은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첫째, 당신이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경쟁 식물들을 제거해 줍니다. 아래에 있는 풀은 죽어서 썩고 지렁이를 위한 질소 공급원이 될 것입니다. 둘째, 임시 장벽 역할을 합니다. 작물의 뿌리가 깊이 내려가야 할 때쯤이면 카드보드는 뿌리가 뚫고 나갈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부드러워질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은 새로운 시스템의 바닥 역할을 합니다. 당신은 흙 한 줌 뒤집지 않고 땅을 개간한 것입니다. 이제 젖은 카드보드 바닥이 마련되었으니 집을 지을 차례입니다. 우리는 50년 동안 쌓인 숲의 바닥을 단 하루 오후에 재현할 것입니다. 여기서 스펀지의 마법이 일어납니다. 카드보드 위에 대량의 유기물을 쌓아야 합니다. 이것은 아직 흙이 아닙니다. 토양을 위한 원료 연료입니다. 저는 제 지역에서 저렴하거나 무료로 구할 수 있는 것을 사용합니다. 지역 농장에서 가축에게 먹일 수 없는 오래된 마른 풀일 수도 있고 모아둔 낙엽더미일 수도 있고 깨끗한 볏짚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카드보드 바로 위에 8도 10인치 높이로 높게 쌓으세요. 너무 과하다 싶고 우스꽝스러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7월에 물을 저장해 줄 저수지가 됩니다. 그 폭신한 유기물층 위에 실제 식물이 자랄 배지를 추가합니다. 바로 완숙 퇴비입니다. 좋은 퇴비를 4도 6인치 정도 두툼하게 깔아주세요. 직접 만든 퇴비 더미가 있다면 그것을 사용하세요. 없다면 이곳이 바로 돈을 쓸 가치가 있는 유일한 곳입니다. 대형마트에서 파는 작은 봉지 말고 조경업체에서 대량으로 구매하세요. 봉지 퇴비는 너무 비싸고 항상 양이 부족합니다. 마른 풀이나 잎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덮어야 합니다. 멀리서 보면 키가 크고 검은 흙더미처럼 보일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는 높이가 12도 14인치 정도 될 수도 있습니다. 절대 밟지 마세요. 이 점을 기억하십시오. 이곳은 발을 들여놓아서는 안 되는 금지구역입니다. 다음 시즌 동안 이 화단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시각화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이 시스템의 진가가 증명되기 때문입니다. 이 화단은 정지해 있지 않습니다. 움직입니다. 첫 주에는 그 퇴비층에 씨앗을 심거나
모종을 옮겨 심습니다. 화단은 높고 폭신합니다. 4주차가 되면 중력과 비로 인해 자리가 잡히기 시작합니다. 아래쪽에 마른 풀층이 압착되고 분해되기 시작하며 식물 바로 아래에서 서서히 분해되는 퇴비더미로 변합니다. 2달째가 되면 토마토나 고추 같은 식물들이 뿌리를 깊게 내립니다. 뿌리니는 부드러운 퇴비를 쉽게 통과합니다. 그러고 나서 부패 중인 마른 풀층에 도달합니다. 이 부분이 결정적입니다. 그 층은 거대한 스펀지와 같습니다. 흙보다 10배나 더 오래 수분을 먹었습니다. 7월이나 8월의 여름 더위가 닥치고 이웃들이 시들어가는 식물을 살리려고 매일 저녁 호스를 들고 나올 때 당신은 토양을 점검하고 여전히 촉촉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만 물을 주면 될지도 모릅니다. 뿌리는 봄에 만들어 놓은 저수지에서 물을 마시고 있는 것입니다. 시즌이 끝나고 6개월째가 되면 화단은 8인치 정도로 높이가 줄어들 것입니다. 그것은 좋은 징조입니다. 생물학적 작용이 일어나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지렁이들이 깊은 땅 속에서 올라와 이제는 죽이된 카드보드를 먹고 유기물을 아래로 끌어내렸습니다. 그들이 당신을 위해 층을 섞어준 것입니다. 당신은 삽질 한 번 하지 않았지만 토양 구조는 시작했을 때보다 더 좋아졌습니다. 수분과 비옥도를 스스로 조절하는 살아있는 시스템을 만든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토양을 절대 맨살로 두지 마세요. 자연에서 맨 땅은 상처와 같습니다. 지구는 우리가 잡초라고 부르는 딱지로 그 상처를 고칩니다. 그것을 막기 위해 노출된 퇴비를 마지막 보호 덮개로 덮어주세요. 저는 통로에는 염색되지 않은 천연 나무칩을 사용하고 식물 주변에는 가벼운 볏짚이나 잘게 썬 잎을 사용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 껍질은 태양이 박테리아의 생명력을 앗아가는 것을 막고 바람이 흙을 말리는 것을 방지합니다. 당신은 완전한 생태계, 즉 영양층, 수분을 머금는 스펀지층, 그리고 보호 지붕을 구축한 것입니다. 일단 화단이 만들어지면 힘든 일은 사실상 끝난 셈입니다. 이 시스템의 유지 관리는 노동이라기보다 영양을 공급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전통적인 정원에서는 토양이라는 은행 계좌에서 끊임없이 돈을 빼낸 다음 봄에 화학비료라는 뭉칫돈을 입금해 보충하려 합니다. 영구 화단에서는 작물을 수확할 때마다 소액을 예금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상단 보충 방식이라고 부릅니다. 자연은 떨어지는 잎을 묶기 위해 구멍을 파지 않습니다. 지표면에 떨어뜨리면 비와 생물들이 영양분을 뿌리로 씻어내립니다. 우리도 매년 똑같이 합니다. 식물이 유기물을 소비함에 따라 화단은 조금씩 줄어들 것입니다. 작물을 수확할 때 경운기를 꺼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화단 위에 1도 2인치의 신선한 퇴비를 보충하면 됩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숲이 그러하듯 위에서 흙에 영양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지렁이들이 그것을 얻기 위해 올라올 것이고 비가 영양분을 아래로 운반할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만든 구조를 결코 방해하지 않습니다. 그저 저축계좌에 입금만 할 뿐입니다. 깨뜨려야 할 구체적인 습관이 하나 있는데 바로 식물을 뿌리째 뽑는 것입니다. 옥수수 수확이 끝나거나 브로콜리의 씨가 맺혔을 때 뿌리 뭉치에서 흙을 털어내며 통째로 뽑아버리고 싶은 본능이 생길 것입니다. 그러지 마세요. 그 뿌리 시스템은 토양 속에 수천 개의 경로를 뚫어놓았습니다. 그것을 뽑아버리면 그 터널들은 무너집니다. 대신 날카로운 칼이나 가위를 사용하여 토양 표면 높이에서 식물을 잘라내세요. 뿌리는 땅 속에 남겨두세요. 뿌리니는 그 자리에서 분해되어
미생물에게 먹이를 제공하고 공기와 물이 이동할 수 있는 완벽한 통로를 남길 것입니다. 이전 작물을 이용해 새로운 작물을 위한 땅을 일구는 셈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이 시스템의 가장 보람찬 부분인 계절 사이의 전환으로 안내합니다. 전통적인 경작 정원에서 봄은 불안의 시기입니다. 진흙의 계절이 끝나기만을 기다려야 하죠. 땅이 너무 젖어 경운기를 돌릴 수 없는데 완두콩과 양파는 심어야 합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결국 적기를 놓치고 맙니다. 영구 화단에서는 화단이 높고 유기물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 문제가 사라집니다. 화단을 밟지 않기 때문에 배수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잘 됩니다. 절대 진흙탕이 되지 않죠? 이웃의 밭이 여전히 차가운 진흙탕일 때 당신은 3월 초에 정원으로 걸어나가 작물을 심을 수 있습니다. 그저 멀칭을 걷어내고 흙 속에 씨앗을 찔러 넣은 뒤 다시 덮어주면 됩니다. 로터리 경운기가 진흙을 감당할 수 있을 때가 아니라 당신이 정할 때 시즌이 시작됩니다. 이러한 신뢰성은 당신의 1년 계획을 변화시킵니다. 당신은 더 이상 날씨와 싸우지 않습니다. 날씨를 견뎌낼 만큼 회복력이 있는 시스템과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겨울이 온다고 해서 그냥 떠나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화단을 제대로 잠재웁니다. 겨울에 빈 화단은 봄에 손상된 화단이 됩니다. 비가 영양분을 씻어내고 표면을 압착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정리를 마친 늦가을에 화단에 두꺼운 이불을 덮어줍니다. 피복 작물을 심을 수도 있고 낙엽이나 볏짚을 두껍게 깔아줄 수도 있습니다. 이 단열재는 토양 생태계를 추운 계절에도 훨씬 더 오랫동안 살아있게 유지해 줍니다. 정원 밖의 땅은 꽁꽁 얼어붙어 있는 동안에도 멀칭 아래의 흙은 얼지 않은 채 생명력으로 가득 차 영양분을 분해하며 봄의 해동을 준비합니다. 당신이 쉬는 동안 정원은 당신을 위해 일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미래를 상상해 보셨으면 합니다. 다가올 시즌을 넘어 3, 4년 뒤의 정원을 그려보세요. 이것이 바로 영구하단 시스템이 당신이 기존에 배웠을 농사 방식과 차별화되는 지점입니다. 땅을 가는 정원에서는 매년이 첫 해입니다. 매년 봄마다 시계를 초기화하고 생태계를 초기화하며 잡초를 초기화합니다. 하지만 영구 시스템에서는 시간이 당신의 파트너입니다. 당신은 토양에 자산을 쌓고 있는 것입니다. 첫 해의 화단도 좋겠지만 둘째 해는 더 좋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5년쯤 되면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됩니다. 물을 거의 줄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유기물이 워낙 많이 쌓여서 토양이 수분을 몇 주 동안이나 머금는 퉁부하고 검은 스펀지처럼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8월에 거리의 잔디들이 갈색으로 변할 때 당신의 토마토는 땅속 깊이 안전하게 보관된 수분을 끌어올리며 푸르고 꼿꼿하게 서 있을 것입니다. 당신은 가뭄이 올 때마다 걱정하지 않게 됩니다. 매일 저녁 호스를 끌고 다니는 일도 멈추게 됩니다. 시스템이 안정되어 스스로를 돌보기 때문입니다. 또한 잡초와 관련하여 기묘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잡초가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불가능해 보이지만 이것은 그저 생물학적인 현상입니다. 토양에는 수백만 개의 잡초 씨앗이 햇빛이 자신들을 깨워주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이 땅을 갈 때마다 당신은 매년 새로운 씨앗 뭉치를 지표면으로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당신 스스로 잡초를 심고 있는 셈이죠. 영구하단에서 우리는 잡초 씨앗 저장고를 고갈시키는 것입니다. 처음 1주 2년 동안은 지표면의 잡초를 처리해야 합니다. 하지만 더 이상 새로운 씨앗을 끌어올리기 위해 땅을 파지 않기 때문에 저장고는 바닥이 납니다. 잡초 뽑기는 주말 내내 계속되는 전투에서
아침에 커피 한 잔을 들고 산책하는 5분간의 일상이 됩니다. 여기 민들레 한 송이, 저기 길 잃은 풀 한 포기만 뽑으면 끝납니다. 이것은 직접 경험해 보기 전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평화로움을 선사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조급하지 않습니다. 날씨를 이기기 위해 서두르지도 않습니다. 세상이나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든 상관없이 뒷문을 열고 나가면 저녁 식탁에 올릴 음식을 구할 수 있다는 신뢰와 함께 정원이 그곳에 든든히 자리 잡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것은 10천 파운드의 식물을 키우거나 상업농부가 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단순히 소비자가 아닌 생산자가 됨으로써 얻는 조용한 자신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제가 드리는 조언은 이것입니다. 뒷마당 전체를 한꺼번에 갈아엎지 마세요. 기계를 빌려서 이번 주말에 화단 20개를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그것은 사람들이 지쳐버리는 지름길입니다. 그렇게 되면 정원 가꾸기는 즐거움이 아닌 고역이 됩니다. 저는 당신이 화단 딱 하나로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면 됩니다. 작은 공간을 정하세요. 4피트 곱하기 8피트 정도면 적당합니다. 카드보드를 깔고 유기물을 쌓으세요. 당신이 정말 좋아하는 작물 하나만 심어보세요. 감자 한 줄이어도 좋고 마늘 한 구석이나 스냅 완두콩이어도 좋습니다. 그 작은 생태계 하나에 집중해 보세요. 흙이 어떻게 변하는지 관찰하세요. 지렁이들이 어떻게 이사 오는지 지켜보세요. 돈도 거의 들지 않고 시간도 아주 적게 드는 규모로 이 시스템을 스스로에게 증명해 보이세요. 마당의 다른 곳이 고전하는 동안 그 화단 하나가 번창하는 것을 보게 된다면 두 번째 화단을 만들라고 제가 설득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이치에 맞기 때문에 당신 스스로 그렇게 할 것입니다. 당신이 자연과 싸우는 것을 멈추고 자연이 당신을 위해 힘든 일을 대신하게 할 때, 그제야 여러분은 단순한 정원 가꾸기를 넘어 진정한 재배를 시작하게 됩니다. 토양의 심장부로 떠난 이 여정이 발밑의 땅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꾸어 놓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현대의 기계들이 묻어버리려 했던 대지의 고대 지혜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자연에 맞서는 것이 아니라 자연과 함께하는 미래를 일구어 나갑시다. 정원의 다음 비밀도 곧 공유해 드리겠습니다.